여러분, 정말로 보기만 하면 현실이 바뀔까요? 양자역학을 다룬 콘텐츠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관측이라는 것이 정말 사람의 눈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물리적 과정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장 유명한 실험인 이중 슬릿에서 시작해서 양자 얽힘, 벨 실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측정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인간의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고 설명하는 건 거의 항상 과장입니다. 보다 정확한 설명은 측정 가능한 정보가 생기면서 양자 상태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상황부터 떠올려 봅시다. 벽에 구멍 2개를 뚫고 총알을 쏘면 뒤에 스크린에는 2줄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물결을 보내면 어떨까요? 두 구멍을 통과한 파동이 서로 겹치면서 어떤 곳은 강해지고 어떤 곳은 약해지면서 줄무늬가 생깁니다. 즉, 입자는 두 덩어리를 만들고 파동은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문제는 전자입니다. 전자도 2개의 슬릿을 향해 보내면 검출될 때는 분명 하나의 점으로 찍히는데 많이 쌓이면 전체 분포는 파동처럼 간섭무늬를 만듭니다. 검출은 입자처럼 보이고 분포는 파동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전자 하나씩 보내도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전자를 정말 하나씩 보내면 각 전자는 스크린의 점 하나로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점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분명한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전자가 단순히 한 경로만 따라가는 작은 공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어디를 지나갔는지를 묻기 전에 어떤 가능성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확률이 아니라 확률 진폭이 서로 간섭합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왼쪽 슬릿으로 간 걸까요? 아니면 오른쪽 슬릿으로 간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슬릿 근처에 검출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로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간섭무늬가 흐려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고 결과는 두 덩어리 패턴으로 바뀝니다. 이 장면이 흔히 관측하면 결과가 바뀐다고 말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경로 정보가 외부 세계에 남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시선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흔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자라는 단어를 인간의 의식으로 해석하면 거의 반드시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표준적인 물리학에서 관측은 양자계가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가 기록 가능한 형태로 남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자가 우리를 의식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 장치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전에 존재하던 간섭 구조가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 바뀐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정보가 남는 상호작용이 생기는 순간 결과의 구조가 달라진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결어근남입니다. 현실의 양자계는 거의 항상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섭에 필요한 미세한 위상 정보가 환경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결어근남입니다. 그래서 전자나 원자처럼 작은 계에서는 양자 간섭이 잘 보이지만 먼지나 야구공 같은 큰 물체에서는 그런 간섭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고전적인 세계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결어근남은 간섭이 왜 사라지는지는 설명해주지만 왜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경험하는지는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중 슬릿이 한 입자의 행동을 보여줬다면 양자 얽힘은 두 입자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얽힌 두 입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 상관관계는 우리가 익숙한 고전적인 직관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을 신호 전달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입자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보면 여전히 무작위처럼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나중에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상관관계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벨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은 만약 입자들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면 상관관계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에서는 이 한계를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즉, 고전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관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빛보다 빠른 통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얽힘은 초광속 신호 전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이해된 것 아닌가? 하지만 양자역학에는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하나의 결과만 경험할까요? 양자 상태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기술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를 측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해석은 측정 순간을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어떤 해석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 어떤 해석은 더 깊은 숨은 변수를 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해석이 동일한 실험 결과를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즉, 실험은 합의되어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측자 효과는 의식 효과가 아닙니다. 양자 얽힘은 텔레파시가 아닙니다. 결어근남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양자역학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관측하는 순간 바뀐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측정 가능성이 생기면 실제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틀린 부분은 그 변화가 인간의 의식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자 세계는 여러 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정보가 구별 가능해지는 순간 그 가능성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단순히 무엇이 있었는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조건 자체가 결과를 바꾼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전자가 점처럼 도착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간섭 무늬를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경로를 알 수 있게 만들면 그 간섭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사람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남기 때문입니다. 양자 얽힘과 벨 실험은 이런 현상이 실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의 결과만 경험하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진짜 충격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험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그 의미는 아직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이론을 지금까지도 가장 흥미로운 과학으로 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